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요, 국내 주식 투자할 때 꼭 고려하고 넘어가야 될 점, 아니면 알아야 될 점, 제 개인적인 노하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보고 있는 포커스하고 제가 투자할 때 보고 있는 포커스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냥 딱딱하고 재미도 없을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투자하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지만 교과서에는 이런 얘기는 절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하려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런 시간 가질 이유도 존재하지 않겠죠. 저도 수많은 교재들을 봤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책을 쓸 때는 항상 이론적인 가치라든지 뭐 이런 걸 베이스로 써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써놔봤자 그 책은 저는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책들은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 관련된 책들은요, 거의 3분의 1들은 다 카피예요. 서로 간에. 저도 그런 책은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봐봤자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주식 투자 기초 뭐 이런 책들을 보면 물론 원론적인 부분도 상당히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이해하고 나서 또 다음 단계도 상당히 중요한데 제 이야기를 듣고 주식 투자 기초 이런 책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하 이게 좀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도 있구나라는 것들 한번 노하우로 이야기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오늘 한번 정리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마 교재들을 살펴보시면서 아, 이 얘기가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 라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케어맨이 여러분들의 케어를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갖고 국내 주식 투자할 때 좀 포커스를 좀 잡아야 될까라는 부분들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볼 땐 크게 한 7가지 개념으로 좀 접근하는데 서로 다 복합적으로 교차되는 과정도 존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좀 딱딱 끊어서 한번 이야기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국 주식은요,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매크로 지표가 상당히 그만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환율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많이 겪으셨죠. 달러가 상당히 강세로 가니까 우리가 받는 영향들은 상당히 크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니까 우리나라도 경기 침체를 같이 따라오고 수출도 저하가 되고 이런 모습도 여러분들께 겪으셨고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금리도 급등하기 시작을 하고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따라서 올려야 된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땠어요? 주식에 큰 예를 들면 조정을 가져오는 모습도 봤을 겁니다. 유가가 계속 비싸니까 항공주나 또 화학주 이런 것들이 주가가 반등을 하지 않는 모습도 확인했고요. 원자재가 올라가니까 밀가루 값도 올라가고, 그죠? 라면 값도 올라가고, 뭐 이런 모습도 경험해 봤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매크로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영향을 더더욱 많이 받는 이유 중에 원인은 뭐냐면 한국은 수출 제조업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수입을 해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제조해서 수출을 하거나 뭐 아무려면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존재할 겁니다. 자, 수출로 우리가 70%의 수입을 갖다가 국가의 수입을 매출을 일으켜내는데 그 수출이 잘 안 되고 나면 항상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경상수지가 떨어지고 무역수지가 안 좋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이다. 그래서 포커스를 놓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관점을 수출 제조업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 국가들은 그렇지 않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하고 일단 개념 자체, 산업의 구조 자체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주식도 움직이는 포커스가 상당히 다르죠. 그 나라는 빅테크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빅테크가 존재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이유 중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시장 규모도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이고 걔네들은 4억이고 4억 5천 정도 되나요? 뭐 하여튼 그런 규모도 있을 거고요. 아, 중국 같은 경우도 뭐 내수 경제로 다 먹고 사는 비율이 60% 정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아직도 자기네라 수출 제조 국가를 벗어나긴 아직 조금 힘들죠. 아무튼 그런 부분은 조금 떠나서 우리가 우리나라만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면 수출 제조 국가다. 주식을 또 우리가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되는 것들이 그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는데 자꾸 가격을 보세요. 8만 원짜리가 3만 원, 3만 원, 5만 원 됐으면
많이 하락한 겁니까? 싼 겁니까? 옛날에 8만 원 찍었다고? 그렇지 않죠. 이게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요. 밸류에이션 측정을 하는 개념으로 바라보셨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이유인즉슨 이게 8만 원짜리 주식이 5만 원 됐다 하더라도 5만 원보다 더 낮은 2만 5천 원의 밸류에이션이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가령 올해 대표적인 케이스로 존재하는 것들이 제가 그 종목이 싫어서 그러는 것들이 아니라 연초 같은 경우는 KT 주가 같은 경우는 4만 원에 육박했었는데 지금은 3만 원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생각해보면 엄청난 주가의 폭입니다. 이건 더군다나 수출주도 아니에요. 내수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낮게 평가받았을까? 라는 것들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죠. 4만 원짜리가 예를 들면 3만 원 됐다 그러면 싸다 이러고 매수하면 무조건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가 존재했죠. 삼성전자 옛날에 잘 나갈 때는 12, 3만 원 쭉쭉 갈 땐 좋았지만 5만 원, 6만 원, 7만 원, 지금 6만 원에서 7만 원만 가도 와우 이러지 않습니까? 다 밸류에이션의 가치 변화다라는 부분들 조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밸류에이션 측면을 본다는 개념에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시간이에요. 자, 어떤 종목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앞으로 내년도가 안 좋을 거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24년도가 안 좋을 거래. 그럼 지금부터 그 주가는 최고의 10만 원이었다고 하면 내년도에 최저 매출 상황,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최저를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락할 거예요. 특별히 업황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평가가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급격한 하락이나 이런 것들은 내재적인 문제거나 정치적 이슈 아니면 사고 이런 것들이겠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결국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들이 가장 기본 가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우상승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해 같은 경우 금리를 갖다 계속 인상하니까 급격하게 예를 들면 밸류에이션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런데요, 이제 금리 인상 정점이 오면서 좀 헤어져 될 거래. 라고 하니까 가장 업황이 좋은 2차 전지는 6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반등이 시작을 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서부터 반등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으로 가는 기간까지 또 밸류에이션 높여가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바로 그 뭐냐면 밸류에이션이 변화하는 그 기간. 그걸 제가 그래서 여기다 써놓은 게 피어리어드다. 시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일정 기간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널리스트들, 즉 증권사에서 커버링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기업들의 평가라든지 가치 또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또 IR을 제공하는 회사들 그런 종목들을 갖다가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아무려면 물론 간혹 가다가 안 좋은 애널리스트들이 간혹 존재합니다만 그거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그거는 A증권사, 두세 개 증권사에서 한 종목을 같이 커버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조작이 상당히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하면 애널리스트 3, 4명을 동시에 섭외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생뚱맞은 종목을 나 혼자서 리포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로 가끔 있을 수 있는데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세상 살아보면 어느 업종에나 나쁜 사람은 존재합니다. 정의롭지 않은 사람도 항상 있죠. 자, 우리 그런 사람 제외하고 놓더라도 99%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가 그 평가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좋죠. 아무려면 여러분 아무도 예를 들면 커버링 하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 뭐겠어요. 테마주이거나 아니면 그 작전주라든지 이런 거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 제가 알기로는 50% 정도는 애널리스트들이 커버링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제외하고 나면 일단 50%는 걸러냈잖아요. 그리고 그 50% 중에서 좋은 거 찾기 시작하면 되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가격을 보지 말고 가치, 즉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을 갖다 표현해 놓은 것이 차트라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최근에 본 것들이 역배열 차트를 많이 봤을 거예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221, 121, 60일, 20일, 10일 뭐 이런 식으로 배열에서 쭉 아래로 흐르는 것들 이게 어떤 것들이냐면 가치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밸류에이션이 변화하는 그 기간이죠. 자 그러면 200일, 20 이동평균 모든 이동평균선이 우하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밸류에이션의 변화 기간이 앞으로 1년 동안은 절대 변화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6개월 정도 동안은 주가가 다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찬스를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10중 8구다라는 것들이고요. 반대로 상방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죠. 6개월 이내는 그 주식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가치를 표현해 놓은 흐름이다라는 것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배열로 들어선 종목들이 그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정도는 충분히 배열을 타서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밸류에이션이 적정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는 것들이고요. 반대로 역으로 갈 땐 그런 건데 7번하고 6번하고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게 바로 뭐다?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면 이동평균선이 하나의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120일 이동평균선 거기에 시간값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무게값, 가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치가. 그러니까 하나의 벡터고요. 221 벡터가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우하방 이럴 때는 그냥 방향성 자체가 어떻게다 하락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이고 자 방향성을 전환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20일, 60일 이렇게 차근차근 넘어오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마 저랑 올해 같이 투자를 하신 분들은 그런 설명들 많이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반대로 우상방으로 갈 때도 다 우상방으로 가요. 차근 쌓여서 220, 120, 60 이렇게 가는 것들은 그것이 바로 방향성이고 가치 상승을 보여주는 차트의 모습이라는 것들이죠. 차트도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처럼 이게 교과서에 써있지 않은 내용들이죠. 사실 종합적으로 해석해 드린 거라서 여러분들 이런 개념을 좀 도입하고 나서 교재를 보고 이동평균선의 의미, 일봉의 의미, 그다음에 뭐 각종 예를 들면 분석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뭐 MACD가 뭐고 RSI가 뭐고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쉽게 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볼 때는 한국 주식을 할 땐 이런 개념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고요. 좀 더 항목별로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학습한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1. 한국 주식은 매크로 지표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며 특히 환율과 채권 시장 환경에 민감하다. 2. 한국 주요 기업은 대부분 수출 제조업이다. 3. 주식은 밸류에이션이 낮을 때 매수해야 한다. 주식 가격을 보지 말고 가치 변화에 포커스를 두어야 한다. 4. 시간 및 기간, 즉 밸류에이션이 변화하는 시간을 즐기는 연습을 해야 한다. 5. 애널리스트가 커버하는 종목을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투자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6. 차트 분석의 기본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표현해 놓은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7. 방향성이 곧 가치 변화이고 그것을 표현해 놓은 선이 바로 이동평균선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오늘 일부에서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머니케어 뉴스에서 큰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투자할 때 이런 생각들을 하고 투자하십니까? 그래서 스스로 별 5개다, 별 4개짜리다, 3개짜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시는지요? 아니면 하락으로 내려가는 건데 그냥 내려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수하시는지요? 아닙니다. 항상 보면 여러분 밸류에이션에 대한 변화 자료 이런 것들을 크게 참조해 가시면서 애널리스트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매일 안 봐도 되는 것들은 매크로 지표는 매일 보지 않아도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그거 자주 변하진 않거든요. 뭐 연준이 기준금리 계속해서 인상한다라는 기조가 지난 1년 동안 현재까지도 아마 며칠 후에 있을 FOMC라든지 이런 것에 큰 기조는 변하지 않겠죠. 또 향후에 또 바뀔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그때 가서 보면 되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것들은 바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과 방향성 이런 것들을 더 많은 초점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오늘은 머니케어 뉴스에서
투자 노하우, 국내 주식 투자할 때 우리가 어떤 점들을 많이 생각하고 접근하고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도 큰 도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